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안전방송 난 알아야 난생 이치입니다. 반가. 오늘은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판매했던 난 팔아요 시간에 판매했던 난초에 대해서 간략한 재배법 설명드리는데, 그 이전에 저희 난학생님들께서 키우시다가 이제 병이 걸리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나 유튜브는 이제 문자가 안 되니까 유튜브로 오면 제가 저희 법인 문자폰으로 사진을 보내주시라고 하면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답변을 드리는데, 최근에 올라온 영상 사진 보내주신 거 갖고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이제 김기아님인데, 여기 보시면 잎이 허옇게 됐어요. 뒷면도 허옇고 앞면도 허옇고, 그걸 확대해 보니까 확대한 부분에 보면 허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파괴된 것처럼, 엽록소 파괴된 것처럼 허옇게 보이고, 그 옆에는 까만 점이 있는데, 요거는 탄저균이 증상이고,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멈춘 거고, 이렇게 생기면 흔히들 생각하실 때 이게 무슨 빛이 세서 번현상인가? 햇빛이 세서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빛이 세면 약할 땐 노랗게 되기도 하지만 아주 셀 때는 허옇게 되기도 하고, 허옇게 되면서 엽록소가 파괴되고 조직이 파괴되면서 그런 모양이 되는데, 그런 거는 넓게 퍼지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보면 아주 잔잔한 점같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 여기 이제 응애 아시잖아요. 응애는 특히 안 보입니다. 먼지 응애 같은 경우는 눈에 거의 안 보이고, 닦아보면 그 뒷면이나 앞면을 이렇게 딱 닦아보면 여기 뭐 붉게, 검붉은색 같이 붉게 나와요. 그러면 응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닦아보면 파랗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응애가 먹고 나면 거기에 아무래도 식물 진액 같은 게 나오잖아요. 진액이 나오면서 거기에 곰팡이가 쓸죠. 그래서 곰팡이가 까맣게 묻으니까 이게 곰팡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런 증상,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그 하얗게 점처럼 막 생기는 증상은 응애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심각하죠. 이런 경우에는 응잡이라는 것도 네이버에서 팔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는 농약을 못 팔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민간요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면은 무조건 알코올을 쓰라고 합니다. 알코올은 약국에서 파는 85%짜리가 있고 좀 진한 애들은 100%짜리는 안 돼요. 85% 정도 선에서 씁니다. 100%짜리는 시석해서 써야 되는데, 보통 약국에서 알코올 주세요 그러면 80에서 85%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뿌리는데, 앞면 뒷면에 뿌리고, 처음엔 뿌리고 나서 솜으로 싹싹 다 닦아주세요. 그리고 나면 오히려 거기에 있는 성충도 그렇지만 알까지 다 제거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3, 4일 간격으로 서너 번 뿌려주면 웬만하면 다 잡힙니다. 농약이 있으면 당연히 농약을 치면 되지만, 농약을 치더라도 응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다른 증세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응애 맞습니다. 응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기아님 보는데, 김기아님의 꽃이 있고 꽃대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무슨 증상일까요? 해서 확대해서 보니까 얘는 빛이 좀 센 겁니다. 원래 김기아님은 떼약볕이 나타나도 타진 않는데, 초기에 어둡게 키우다 나타나면 이렇게 번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그 빛이 아주 센 게 아니라 빛이 좀 세고 환기가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난학생님이 보내주신 거는 사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보내드렸는데, 지금부터 첫 번째 보면 이거는 보니까 오카리아나 토분이고 오키디아 토분이고 오카리아나 같아요. 보니까 잎을 보니까. 근데 보니까 순이 올라오다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 밑에서 순이 나오죠. 이런 경우는 우선은 여기 죽은 부분 있잖아요. 갈색 부분, 그 죽은 부분은 자르는데, 바싹 잘라주면 여기 순이 나와 있으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위부터 잘라서 파란색 부분이 나올 때까지 자르고, 그 부위는 식물상처 치료제를 도포해주면 되는데, 요 원인은 지난번에 했던 블랙낫 아시죠? 검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검은 줄무늬병, 검은 썩은병 이런 식인데,
그게 이제 고온 다습할 때, 저온 다습할 때, 그다음에 빛이 부족할 때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칼슘제를 주면 제가 예방을 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고온 다습에 환기가 안 돼서 올해 여름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그 증상인데 다행히 그게 심하게 타들어가지 않고 입 끝에 좀 타고 순이 그렇게 말라 들어가서 올라왔어요. 이런 증상은 저희 농원에도 올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칼슘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칼슘에 대해서 좀 더 저희 판매도 하고 그런 정보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병이니까 지금은 말씀대로 쪽 위에부터 잘라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 병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타고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 순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위에부터 잘라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덴드로비움 부작을 굴피나무판에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시고, 혹시 이게 왜 말라가지요? 라고 했어요. 이거 마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줄기가 전체적으로 마르긴 했는데 그냥 아무 증상 없이 줄기가 말랐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뿌리를 확인해 봐라. 뿌리를 확인했는데 멀쩡하다 그러면 물 주는 주기가 잘못됐든가 너무 길든가 아니면 물을 줄 때 흠뻑 못 주고 조금씩 줘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부작인 경우에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되죠. 아무래도 자주 줘야 되는 자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신대가 건조하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줄기 마른병, 뭐 입마른병 같은 거예요. 줄기 마른병은 주로 어떻게 생기냐면 보통 생길 때 줄기가 이렇게 있다가 가지가 치는데 꺾여갖고 상처가 나면 그런 부위에 감염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저희 키우다 보면 덴드로비움은 수시로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곰팡이 종류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할 때도 생기고, 특히 상처가 생기면 아니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가지가 꽃이 많이 달면 무게가 있잖아요. 뚝 쳐지면서 거기가 금이 가요. 실금이 가면 그 사이로 곰팡이가 감염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똑같습니다. 지금 감염되어 있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벌브는 다 잘라주는데, 자를 때 반드시 이거는 지금 전체가 노랗잖아요. 밑에까지 노랄 거예요. 다 자르고 그 벌브하고 연결되어 있는 벌브 사이 있죠. 그 부위까지 다 잘라서 충분히 감염된 부위는 완전히 도려내고 상처 치료제를 바르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물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고 입 마른 병에 걸린 거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얘가 보니까 이게 뭐죠? 룬디 같기도 하고 사진상은 잘 모르겠어요. 버튼탑 같기도 하고 룬디 같기도 해요. 근데 요것도 부작으로 해놨는데 보니까 아래 뿌리는 죽었고 위에 뿌리는, 이건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물 관리에 의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 주는 주기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뿌리가 썩어서 그런 게 생긴 거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은 화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새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이거 깔망 있잖아요. 깔망 하는 깔망인데, 깔망에 있는 요 뿌리들 확인해 보셔갖고, 죽었으면 도려내고, 그 사이에 수태 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새 뿌리가 내려오다가도 멈춘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새 뿌리가 내려온 거는 물이 부족해서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물을 줬는데도 뿌리가 이렇게 멈추는 경우는 공중 습도가 너무 낮고 건조하면 부작해놓은 뿌리들이 나오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부작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태를 많이 쓰면 부작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작할 때는 수태를 최대한 적게 쓰고 물을 자주, 매일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 이틀에 한 번씩 줘도 괜찮고. 그래서 보통 매일 주는 건 좀 힘들지만 2, 3일 간격으로 계속 꾸준히 물을 주면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수태를 많이 써버리면, 부작에 수태를 많이 써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물을 담궜다가 주면 여기 화분처럼 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주기는 주기도 맞추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또 가습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뿌리 부작했으니까 뿌리가 많이 나와서 물을 매일 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결국은 노출된 뿌리는 스프레이를 주고 나머지 여기 또 물을 줘야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부작할 때는 저는 물을 좀, 제 경우입니다는 물을 좀 적게 수태를 좀 적게 써서 물을 자주 주고 스프레이를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더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저희는 부작을 해놓으면 꼭 문제가 생겨요. 난 선생님처럼
수태 적게 쓰고 물을 자주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생겨서 수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부작을 하지 마셔야죠. 그럴 경우에 그냥 분해서 키우셔야죠. 수태를 많이 쓸 거면 이렇게 많이 써갖고 부작할 거면 부작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그 옆에 있는 사진이죠. 풀분, 구멍난 분에다가 토분에 심은 거를 카틸리아를 안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아까 여기 워커리아나하고 비슷한 증세입니다. 이거는 블랙낫이고 검은줄기 썩은병, 곰팡이 종류죠. 그래서 검은줄기 썩은병인데 요거는 위험합니다. 지금 타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타들어가고 나머지 멀쩡하잖아요. 이대로 놔두면 감염돼서 계속 타고 들어가니까 빨리 뽑아서 그 부위를 완전히 절제를 하고 절제를 잘라버리고 상처 치료제 바르고 그냥 바로 심으면 또 병이 걸릴 수 있고 곰팡이가 바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과산화수 같은 경우 뿌려서 예방해주고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뽑은 상태로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놔뒀다가 뿌리가 내리면 심으면 더 좋기도 하겠지만 아마 여긴 뿌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기존에 남아있는 뿌리를 꺼내놓고 계속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으니까 대신에 다시 바로 심으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켜봤다가 이상이 없으면 그때 다시 분갈이. 요거는 식재 다 버리셔야 됩니다. 감염 다 돼 있어서. 그러고 여기 보니까 워크리아나예요. 이것도 워크리아나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말랐잖아요. 말랐는데 겉뿌리는 보면 멀쩡해 보여요. 겉에는. 근데 이런 경우인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저도 속뿌리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간단합니다. 물을 주궁분이 주고 살짝 뽑혀요. 뽑혀서 봤는데 안에를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다 멀쩡해. 그러면 물 주는 주기를 놓쳐서 물을 너무 적게 준 거죠. 그래서 마른 겁니다. 물을 못 줘서 마른 거고 만약에 이 상태인데 안에 뿌리가 썩었다. 그럼 물을 줬는데도 썩었다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뿌리 다 자르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접 제가 안에를 보지 못하면 되게 애매한데 이건 제가 볼 때 아마도 물을 적게 주시는 분은 아니고 되게 난초를 많이 키우시는 분인데 아마도 뿌리가 안에 썩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팔각 나무분이죠. 육각 나무분이요. 팔각이 같은, 네. 나무분, 태국 나무분에 심었는데 덴드로비움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마른 게 아니라, 줄기 밑에 보면 노랗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줄기 마른병, 잎마른병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식재를 보니까 화분이 너무 헐렁하게 심었나, 컸나, 애매하다, 이거는. 식재가 좀 오래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뽑아서, 죽은 뿌리하고 이 갈변화되고 노란색으로 된 벌브 다 정리하고 다시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부피가 훨씬 줄 거예요. 나무분에 심지 말고 다시 일반 작은 분에 심었다가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면 이렇게 팔각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참 이게 그 오시면 그 아주 좀 심각하거나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답변도 드리긴 하고 아주 간단한 것들은 문자를 써서 답변을 드리긴 하는데 이런 거는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하는 게 이게 말로 설명하면 그래서 되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를 글로 써서 하면 되게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아니 되게 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덴드로비움 맥케이 페어리시 오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받으신 분들 지금부터 잎이 떨어지게 밤낮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온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맨 아래 잎부터 떨어지니까 이거는 차츰차츰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똑같이 노랗게 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단 20 몇 도로 실내에서 계속 키우면 안 떨어지겠죠. 저온 처리 안 하니까 잎 무성해요. 대신 꽃을 못 보겠죠. 잎이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떨어질 때 이렇게 반점처럼 생기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저온 처리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보면은 사실 분해서 여기서 키울 수는 있으나 물주기 되게 어려워요. 잘 못 먹으니까 요거 위해서 뽑아서 그대로 9cm 화분으로 가셔서 키우시면 되고요. 그죠?
거의 성장은 다 거의 멈췄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면 되고, 요거 몇 개 여러 단가가 싸니까 저렴하게 판매해서 여러 개 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합식해도 되냐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합식하는 게 별로 안 좋지만 이런 덴드로비움 같은 거 합식해도 됩니다. 내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키울 분들은 합식해도 되는데, 합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순 나오는 방향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면 일루 순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순 나오는 방향하고 순 나오는 방향 합치면 안 되잖아요. 순 나오는 방향을 보고 합식을 하시든가 하셔도 되고, 이런 거는 이렇게 분해 이렇게 합식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부작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매다는 게 훨씬 낫죠. 독립적으로 키우는 게 가능한 거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화분은 이렇게 화분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화분 속에 여러 개를 심는 건 하나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작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 하는 건 다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게.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큐뮬레이텀은 너무 이뻐. 진짜 이쁘죠. 큐뮬레이텀 받으신 분들은 여기 큐뮬레이텀을 제가 판매한 위에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죠? 요거는 응애가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보면 심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심하죠. 이렇게 까맣게. 오히려 이렇게 표본형이에요. 그죠? 이거는 지금 보면 이거 곰팡이인데 까만 게 왜 시커멓게 됐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커멓게 된 이유는 응애가 먼저 먹고 나서 지벽이 나오니까 거기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이런 잎은 따주시고, 나머지 잎은 멀쩡한 잎은 이렇게 있으면 심하잖아요. 그럼 알코올 듬뿍 뿌려셔서 다 닦고 알코올 2, 3회 정도 3, 4일 간격으로 2, 3회 뿌리면 없어집니다. 그죠? 저희도 완벽하게 키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응애에 좀 약한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분은 요 분을 그냥 쓰셔도 되고, 분갈이 굳이 더 큰 분을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 슬립분이 마음에 안 드시면 뽑아서 그냥 요 사이즈 토분으로도 그냥 끼워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덴드로비움 큐뮬레이텀은 저온 처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굳이 저온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베란다에다 넣어서 온도 편차 많이 나서 꽃 달리는 거 아닙니다. 왜? 이게 연중 달려요. 계속 달리는 거 아니지만 1년에 부정기적으로 달리고, 지금도 폈잖아요. 그럼 지금 폈으면 뭐 여름에 얼마 전에 저온 처리돼서 꽃 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꽃 피는 시기를 보면 저온 처리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보통 봄에 피는 애들, 3, 4, 5월경에 피는 아이들은, 품종들은 주로 저온 처리를 해야지 거치는 거죠. 가을부터 겨울을 거치면서 온도 편차가 생겨서 피는 거고, 지금 피고, 여름에 피고, 6월에 피는 건 저온 처리가 아무 상관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동남아에서 자생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추위에 생각보다 덴드로비움이지만 추위에 강한 애들이 아니에요. 약합니다. 큐뮬레이텀은. 많이 견뎌야 8도. 근데 보통 12도 이상 주셔야지 되고, 이런 애들은 가지 나와서 이렇게 대주로 키웠을 때 정말 이쁘죠. 정말 이쁘죠. 지금 이것도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탁 여러 개 나와서 달리면 정말 이쁘겠죠.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메릴리아이는 제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애들은 또 통기가 잘 돼야 되고 건조에 굉장히 강한 품종입니다. 잎 자체 보시면 건조에 강하고, 햇빛은 너무 그늘을 하는 것보다 얘도 반 그늘에서 반 양지 사이에서 키우시면 되고, 이렇게 망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계속 키우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자라면 이렇게 자라서 분이 안 보입니다. 부작했을 때는 판이 계속 보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쁜 분에 심어서, 뭐 그러신 분도 있어요. 예쁜 분에 심고 또 크면 더 예쁜 분에 옮겨도 되는데, 대작으로 키우실 분들은 그냥 이대로 그냥 키우시고, 예쁜 분으로 원하시는 분은 잘라서 뽑아서 그대로 옮기시면 되는데, 얘는 보면 지금도 이렇게 바싹바싹 말랐어요. 그죠? 엄청 말랐어요. 추위에는 강하지 않다. 이것도 추위에 저온 처리 필요 없다. 그리고 일반적인 반 그늘보다 반 양지 정도에서 키우고, 물은 무조건 말렸다 줘야 된다. 한번 물 주고 말렸다 주고, 물려주고, 그럼 얼마만큼 말리냐 하면 보통 2, 3일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말려야지. 그러지 않고 나는 2, 3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깜빡하고 열을 20일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줬는데 촉촉하다 근데 말랐다 그러면 2, 3일 정도 있다 물을 주면 최대한 너무 늦어서 있는 뿌리가 죽고 조직이 파괴되는 경우까지 가진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키에나는 벌버필름이죠. 막실라리아도 건조에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일반 막실라리아 테누이포리아 있죠. 큰 거. 그거보다는 추위에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그래도 한 8도까지는 잘 견디고, 꽃은 얘도 부정기적이에요. 1년에 여러 번 납니다. 몇 번 나오고. 아주 까만색 꽃이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죠. 이것도 지금 받으시면 바삭바삭 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렇게 바삭바삭한 것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소리 났잖아요. 이런 거 분갈이 할 때는 반드시 물에다 넣고 충분히 불려서 분갈이 하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분갈이 하기도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벌버필름 오레이텀은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정말 이게 있긴 있는데 식재가 진짜 오래됐어요. 이건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받으시는 분들 뭐 부작하실 분 부작하시고 거의 다 터세요. 다 털고 세스테로 감아서 심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버필름은 대부분이 나무나 이런 바위에 착생해서 자라는데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뿌리보다는 벌브에 많이 있다. 그래서 물을 주고 빨리 말르고 빨리 주고 빨리 말리고 빨리 주는 게 좋기 때문에 화분은 될 수 있으면 낮은 데다 심거나 부작으로 키웠을 때 훨씬 잘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벌버필름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에피덴드럼 렌네마르키스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슬리프 놨던데 여기서 내년까지 키우는데 슬리프에서 전혀 문제 없고요. 에피덴드론도 일반 카틀리아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저온에 좀 강한데 의외로 이런 애들이 약간 추위는 강한데 좀 더 많이 추워지면 더 약해요. 카틀리아도 더 약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들은 여름에 무조건 선선해야 돼. 시원해야지 여름을 잘 납니다. 그리고 이게 대광이 이렇게 빨갛죠. 붉은색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빛을 더 많이 보든가 날씨가 추우면 훨씬 빨개져요. 더 진해져요. 아주 빨개져요. 그러다가 잎이 말라 들어갑니다. 이런 애들 특징이요. 잎이 말라 들어가고 너무 추워서 마를 때 보통처럼 갈변화되는 게 아니라 빨개져요. 그럼 얘가 아주 빨개지면 너무 춥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하고 빛은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시면 충분히 누구나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케이타볼라 핑크 이거 보통 카틀리아라고 얘기도 하죠. 프로케이타볼라 골든 피커크는 지금 여기서 크는데 슬리픈이 있어요. 뿌리 좀 내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거 개화 사이즈 됐어요. 다음 순 올라오면 꽃핍니다.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브라사볼라 글라우카도 8번 퍼펙트 초이스도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완전 돌진 않았는데 얘가 조금 더 큰 편인데 제가 볼 때는 이대로 키우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분으로 지금 미리 갈아주신 것도 괜찮아요. 등치가 좀 있는 애들이고 뿌리가 지금 다 잘 돌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수태가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봐도 수태가 멀쩡해요. 이 수태 깨끗하고 오래된 수태 아니니까 털지 말고 그냥 덧대 갖고 분으로 넣으면 되고 분 사이즈는 10에서 11 또는 12 정도 사이즈까지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의 브라사볼라 글로우카도 보시면은 저희가 분갈이에서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얘네들은 브라사볼라 종류들은 카틀리아 중에서도 유독 덧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작으로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뿌리가 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분갈이 주기를 좀 짧게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카틀리아가 2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부작으로나 망분 같은데 나무분의 거리로 해서 뿌리가 쫙 내리게 키우는 분은 3, 4년 가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난 이게 부작이 싫어요. 그런 분들은 분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럼 작은 분에서 자주 6개월에서 1년 사이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지 뿌리가 내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잘 나와요 뿌리가. 분갈이에서 큰 분 해놔도 또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면 되고, 그때는 얘를 부정적으로 핍니다. 그리고 카텔리아 안젤라 10번. 안젤라는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꽃몽오리가 있으니까 총체나 응애로서 응애, 그 다음에 진딧물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알코올 정도 뿌려주시면, 알코올을 가끔씩 뿌려주셔서 예방하는 거 좋고, 내가 물론 알코올을 꽃에다 계속 뿌리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병이 생기는 건 낫죠. 그래서 병이 안 생기게 관리해야지 꽃 예쁘게 꽃 보실 수 있고, 요거는 지금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꽃 볼 때까지,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분갈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우리가 좀 더 뿌신 분도 있고 좀 어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그 꽃대 나올 때까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심하실 거는 직접 꽃대에 물이 안 닿게 한다. 그리고 물을 일부러 꽃 잘 피우게 한다고 해서 말리는 거 안 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물 주시고 말르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바시비치아이는 네, 요거는 그냥 요것도 이대로 키우셔도 되고, 수태 보니까 멀쩡해요. 멀쩡하니까 분갈이 하실 분은 여기다 수태만 살짝 덧대갖고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옮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목이 타죠. 탄저기라서는 비염 때문에 그러나. IG 제가 93이죠. 실수했잖아요. 133. 93이라고 해서 빨리. 카텔라베타 알바는 12번이죠. 요것도 이대로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이렇게 잠기지? 오늘 먼지를 많이 먹었나? 요거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태 멀쩡해요. 멀쩡하니까 여기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토분으로 옮기실 분들은 이왕 옮기는데 똑같은 사이즈 옮기기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덧대갖고 토분으로 옮기셔도 되고, 그냥 키우셔도 무방합니다. 문제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이 몇 월 달에 10월 달이잖아요. 그럼 비료가 좀 있나 얘가? 비료가 다 됐으니까 분갈이 할 때 비료 다시 좀 올려주시는데, 이제 좀 있으면 겨울 들어오니까 평소에 주는 비료보다 반 정도 줄여서 주셔도 되고, 나는 겨울에 비료 주는 게 너무 겁이 나, 이런 분들은 그냥 비료 주시 마시고 연면십이나 관주로 대체해서 주다가 겨울철에 끝나는 게 좋죠. 왜냐면 아무래도 겨울철에 좀 춥고 베란다에서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죠. 그죠? 염류집적 장애도 생길 수 있고, 또 질소가 과다로 인해서 추위에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료는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약하게 주시면 되고. 끝으로 DNO68은 카텔리아 아메시오그로사죠. 얘는 여기서 내년 봄까지 그냥 키우세요. 그냥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키우시고, 지금 뿌리 내려서 어렵게 뿌리 내리고 이제 새수 나왔잖아요. 다음 수는 쭉 자라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냥 분갈이 안 하고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촬영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물을 좀 마시고 왔는데, 이렇게 비염이, 요새 비염이 제가 많이 없어졌었는데 또 갑자기 여기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대부분이 이제 질문이 겹쳐요. 제가 볼 때는. 근데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남이 이런 병 걸렸다고 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막상 병에 걸리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증상을 잘 메모해 놓으시고, 아니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번에 나타났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햇빛에 의한 건지, 빛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응애는 왜 생기는지. 근데 맨날 생겨, 우리 집에. 자주 생겨. 그러면 본인이 키우는 집에, 물론 품종이 잘 걸리는 품종도 있지만, 우리 나학생들이 키우는 집안의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아니면 잘 걸리는 관엽이 있어, 주변에.
뭐 벤자민이라든지 이런 관엽들 있잖아요. 응에 잘 걸리는 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워낙 크니까 잘 못 느끼다가 난초는 작잖아요. 그리고 맛있으니까 우르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종마다. 그래서 응에는 항시 잘 관찰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증상. 처음에 나타났을 때 잎이 이렇게 희끗희끗 그렇다 그러면 아 이건 응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알코올 뿌리시면 되잖아요. 미리. 알코올 뿌렸는데 뭐 뿌린다 그래서 식물이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예방 차원에서 뿌리시는 게 좋죠. 가끔씩은 닦아주시는 게 그러면 예방할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온도 편차가 계속 나요. 지금 계속 밤낮으로 나서 식물들이 너무너무 잘 자랄 때니까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꽃대 나오는 거 때문에 물 너무 말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꽃대 나올 때 물을 일부러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더 잘 자라니까 물이 더 필요하긴 한데 근데 대신 그래도 물을 준다 그래서 꽃대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닌데 물이 직접 꽃대나 어린 순에 닿는 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럴 때는 대신 물을 줄 때 관주로 주시고 걸려있는 것들도 이렇게 물로 막 주는데 꽃대가 나온 타이밍이라든지 꽃대 있는 거는 꺼내서 직접 안 닿게 물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